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에피소드에서도 이 총선을 앞두고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 봤어요. 바로 공약이라고 하면은요. 사전적 정의에 정부, 정당, 입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또는 그런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약 그러면 그냥 공적 약속이잖아요. 네. 그 신뢰성과 어떤 그 공공성을 지녀야 되는데 공약을 또 다르게 발음하면 빈 약속이 돼요. 빈 맞아요. 약속. 그래서 빌공짜.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약이 네.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네.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들을 정말 하나하나 네. 짚어보는. 그래서 이 공약을 통해서 즉 21대 총선을 앞두고 아마 대한민국의 네. 동물 복지와 관련된 현실, 현 주소를 알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제가 각 주요 정당별 그 공약을 좀 짚어보면서 좀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을 살펴보면 동물복지 공약이란 제목하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1번을 세웠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생태동물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선한 공약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성년자 해부 실습할 때 대체교재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도 들어 있습니다.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는 좀 몸을 사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첨예한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미래통합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시절 1월에 가장 발빠르게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로 이 공약을 명명하면서 1번으로 나온 것이 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반려동물 공적 보험 제도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실현성에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공약 중에 하나가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 획기적인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개 사육 농가와 관련 사업에 대해서 폐업을 지원하겠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동물 관련 공약이 전무합니다. 다음 정의당입니다. 원내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꾸준하게 동물 복지를 의제로 다뤄왔던 당이죠. 역시 개식용 문제는 큰 공약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낸 공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반려동물을 생애 관리 기반으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있고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법을 개정하겠다를 이제 1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동물보호소, 동물복지주간 등을 공약을 했고 특히 육류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부 공약으로는 중고등학교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동물복지 전담부서가 동물복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공약이 내어 있고 공장 축산이죠. 감금틀 사육을 10개년 안에 전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당입니다. 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권을 보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공장지 축산과 수산업까지도 양식업까지도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해서 목적은 단계적 폐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산채로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라고 했고 체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물을 경시하는 문화, 우리가 미디어에서 동물을 비하하거나 먹방 등에서 굉장히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문화까지 공약에서 내세웠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축제도 좀 제재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펫누스와 같은 반려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립장례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반려인 요건을 강화해서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펫샵을 폐쇄하는 공약을 굉장히 좀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웠죠. 또 북극곰은 북극으로, 코끼리는 아프리카로 해서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이제 사실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동물 축제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축소하겠다. 그리고 반려동물 치료 시에 부가세를 면제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공장식 축산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네. 리서치와 네. 서치를 열심히 네. 해주신 네. 걸로. 안녕하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을 합의를 만들어서 결정한 제도가 사실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회의 동물 관련 법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물을 대한 태도를 좀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동물의 권리가 얼마만큼 법으로 보장이 되느냐는 그 사회의 그 맞아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지표가 되겠죠. 2016년 총선, 또 2017년 대선 때에 굉장히 동물 관련 구역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난 대선이나 네. 총선이 일종의 전기가 된 네.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를 놓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반려인들이 많아진 시기였죠. 아, 그래서 표랑 또 직결되는 동물 표, 바로 그거예요. 정치인들의 사실 가장 큰 관심은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인데 문제는 이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병원의 의료비 문제라든지 또 반려문화의 확산이라든지 또 동물 학대를 근절하는 문제들은 반려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반려인은 투표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투표권이 없는 동물에 대한 권리,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실 동물 그 외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래서 투표권이 공약을 없는 놓고 볼 때 존재들을 단지 반려인만이 아닌 동물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을 만드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전에는 당 차원의 좀 굵직굵직한 공약에 동물 관련 공약이 포함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개개 후보들이 네. 소속한 정당의 어떤 공약과 관계 없이 뭐 추가적으로나 또 새로운 공약을 많이 내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많은 후보들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동물이라는 것, 반려동물의 어떤 삶 문화라는 것을 이제 간파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그분들의 진정성과 그렇죠. 또 실현 가능성까지 좀 봐야 되겠죠. 네. 20대 국회 지난 4년 과정에서 동물 복지 관련해서 뜨거운 쟁점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식용을 반대하는 트로이카 법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물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지했던 법이고 네.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뭐 청와대에서 답변도 했던 이제 그런 사안들인데 결국은 21대 넘어가면서 해결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별 의원들한테 질의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태라 이번 21대 총선의 특징 중에 하나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수동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회로 총선은 동물복지 선택하자! 18개 동물보호단체로 이루어진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주요 정당에 이제 질의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보도가 됐고요. 개인 활동가들, 네. 또 사설보호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개 단체가 됐는데 그분들도 역시 동물복지 선거연대라는 조직을 만드셔서 굉장히 강하게 그 정당 방문도 하시고 질서도 내셔서 동물권 총선 대응 연대가 이제 네. 주요 정당에 그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 제안서를 보내서 네. 거기 보면은 헌법에 네.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 명시로 네. 생명 존중 사회로 도약, 네. 그다음에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네. 또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 금지로 동물 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제 3대 네, 네. 그 주요 과제로 핵심 과제로 내걸려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라고 그리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들잖아요. 이제 또 그렇게까지 동물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가? 사람하고 동물은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동물을 보느냐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 모든 동물 복지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큰 문제의 발단은 우리 사회는 또 법으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명이라기보다 네. 물건. 네. 학대를 당해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크게 다친 강아지는 치료를 잘 받으며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코로나 전염이나 오셔갖고요. 데려갔어요. 거기 계신 분 딸이 있거든요. 그 따님이 오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데려갔어요. 서약을 했다고 하지만 강아지가 우려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선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유물이잖아요. 같은 집안에 다인간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영구적으로 정리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동물은 법적으로 개인 소유물이라 자칫 법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지위를 뭐 인간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느냐 아니냐, 그리고 동물과 또 다른 환경까지 좀 포함하면은 우리가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2018년 문재인 문재인 헌법 개정 정부가 얘기할 때 정부 나왔어요. 개헌안에 네. 동물 보호 의무를 네. 포함했지만 개헌이 좌절돼서 네. 이것도 역시 그냥 네.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동물 보호 의무를 헌법에 담아달라. 네. 지자체 조례들은 다 동물 보호를 다 이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명시하는 건 좀 의미가 다르겠죠.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모두의 표를 얻어야지 특정한 그 이슈를 내는 분들의 표만 얻어서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물복지 관련 법이 지지부진하고 동물의 권리와 또 사람의 권리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식용 법안은 또 거기서 업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또 당장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가 걸리는 있고, 거고. 그럴 때는 좀 합의를 해서 이것이 옳고 뭐것이 그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어쨌든 동물 보호론자이자 동물 활동가로서 네. 이렇게 주목하시는 공약이 네.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헌법에서 동물 보호를 명시한다든지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것을 좀 변경한다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독일 또 스위스가 이제 그렇습니다. 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3의 지위를 이제 부여하기도 하는데 네. 중요하고 또 개식용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부분인데 용감하게 공약을 내셨어요. 그래서 개를 가축에서 분리하는 문제와 개식용 관련 육견업자분들의 그 생계를 편안하게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좀 아쉬운 부분은 반려동물 따로 사람 따로가 현재 법들의 좀 특징인데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으로도 좀 법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이 한 두 가지 정도의 갈래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반려동물 반려인 유권자를 의식한 공약, 그리고 나머지들은 반려인과 무관하게 동물을 위한 공약.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려인과 직접적이지 않은 이제 간접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동물 관련 공약도 있고 또 동물원 관련 또 공약도 있고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 또 야생동물 관련 공약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공분을 샀던 그런 그렇죠. 이슈도 있었던 걸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개의 법적 지위입니다. 현재 법으로는畜산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고 또 식품위생법에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가 가축이냐 아니냐 규정짓기가 어렵고 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식용으로 우리가 관리하느냐 아니냐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는 게 따로 있고 기르는 게 따로 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강아지가 오늘은 반려견이 됐다가 내일은 식용견이 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약이 나오고 국가가 뭐 정말 선진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법을 만들고 실천한다 하지만 개 식용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동물 복지 가능하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공약들이 지금까지 얼만큼 이행됐는지 그거를 좀 점수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개인적 평가를 내면 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에서는 이제 이번 그러니까 21대 총선에 나온 공약들에 대해서도 특히 여당과 제1야당 에 대해서는 겨우 낙제를 면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의 그 거대 양당의 공약은 반려동물 관련, 반려인 관련 공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한다든지 좀 급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회피하고 있는 데다가 논란이 되거나 표가 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 이랬던 일 중에 하나가 동물당이라는 게 생길 뻔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 소개가 돼서 저도 알았는데 수동적인 유권자에서 아예 동물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물당이 2006년인가 생겼고 의석수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말이 있죠. 그 플라톤이 한 얘기인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바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 오는 15일에 소중한 네.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동물들을 위한 또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목소리를 전달해야만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총선 지나고 네.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